이 영화 타짜의 원작은 이미 유명하죠. 1999년부터 4년간 신문사에 연재된 허영만 김세영 작가의 만화 타짜를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당시 이 만화 인기가 그렇게 대단했다고요. 그 당시 신문사 홈페이지에 그 평균 100만 뷰 이상이라고 하는 이 페이지 뷰 기록을 이렇게 세운 작품이기도 하고요. 타짜 페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 만화 인기가 엄청났죠. 뭐 국민 만화다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만화에서 영화로 이제 각색을 할 때 요새는 이제 네. 많은 이제 시나리오 작가들, 각색 작가로 동원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각색을 이제 최동원 감독님이 직접 했다고 해요. 왜냐면은 전작 범죄의 재구성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장르적인 영화 시나리오는 이 사람이 제일 잘 쓴다. 되어 있는데 뭐 누굴 맡기겠어요? 본인이 해야죠. 총 4부에 걸쳐서 연재한 만화에서 최동훈 감독님은 주인공 고니의 욕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일부 지리산 작두를 각색했는데요. 각색하면서 가장 크게 바뀐 게 아주 배경이었습니다. 만화 속에선 1960년대 했던 배경이 1990년대로 바뀌었고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동훈 감독님이 생각한 도박꾼의 이미지는 도박을 해서 외제차를 타고 싶어하는 인간이었대요. 그래서 그걸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시대로 1990년대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근데 겨울엔 추워서 못하겠다. 타짜를 보면요. 도박판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지 화투 장면이 정말 자주 나오잖아요.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진짜요? 영화 상영 시간 139분 중에 화투 치는 장면은 약 35분. 네. 생각보다 그렇게 굉장히 길지는 않네요. 아니 그래도 화투 치는 장면만 35분이면 굉장히 긴 거죠. 이 도박 장면만 하루에 14시간, 많게는 24시간 와, 를 찍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배우도 스태프도 이렇게 찍고 나면은 완전히 뭐 녹초가 되죠. 예. 여덟. 그렇게 해서 대박이 났잖아요. 18세 관람 등급과 긴 상영 시간처럼 불리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680만 명이 넘는 관객 수를 기록했고요. 2006년에 개봉 당시에 역대 성인 영화 흥행 순위 2위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개봉한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아, 명절 때 또 가족들이 모여서 또 아니, 스냅이 좋으시네요. 많이 좀 해보셨나 봐요. 예. 엄마가 좋아하셨어요. 아. 영화계에서 영화 개봉 시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굉장히 눈치 싸움도 하고 또 예민하기도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최동훈 감독님은 이게 아무래도 이게 화투다 보니까 이 화투 시즌인 추석에 그치. 개봉을 하고 싶었는데 많이 하죠, 많이 하죠. 촬영을 끝나니까 추석까지 한 달 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너무 이 후반 작업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편집을 2주 만에 끝냈다고 하십니다. 아, 사실 원래 그 추석에는 코미디 영화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영화계의 어떤 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2001년에 그 조폭 마누라부터 가문의 부활까지 코미디 영화가 언제나 한국 극장가에서 통하는 그런 법칙이 있었죠. 그런데 그 추석 불패의 신화를 깬 작품이 바로 이 화투를 다룬 이 타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덕분에 최동훈 감독님은요. 범죄의 재구성에 이은 타짜의 성공으로 충무로의 대표 흥행 감독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한국의 K-팝 무비하면 최동훈 감독이라는 공식까지 생기게 되죠. 제가 처음부터 자꾸 뇌피셜로 좀 떠드는 게 있잖아요. 저는 물어보고 이제 고증에서 얻은 답변이 아니라 제가 혼자 그냥 뇌피셜로 생각하는 게 네? 나아요. 뇌피셜 시간 훨씬, 없으면 또 네. 섭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얘기해 주셔야 좋아요. 돼요. 예, 그 윤성호의 뇌피셜. 예. 이 K-팝 무비가 이제 범죄 영화잖아요. 네. 그 전에 한국의 범죄 영화면은 뭐 생각나시죠? 다 약간 조폭 영화. 조폭, 네, 조폭 그렇죠. 영화. 예, 그러니까 조폭들이 머리 쓰는 영화가 아니라 때리고, 때리고, 싸우고. 묻고, 김장김치랑 용어가 맞아, 비슷한. 삽 들고 있고 막 이렇게. 담그고 이렇게 베고 뭐 썰고 이런 영화들이거든요. 근데 머리를 쓰는 영화. 그래서 이제 최동원 감독 영화부터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술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선수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 선수. 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지금 제가 말한 기술자, 설계자, 꾼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최동원 감독의 이 K-팝 무비를 좀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로 삼고 롤모델로 삼은 영화들이 있죠. 그 영화들의 제목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아, 그래서 그러네요. 어쩌면 타짜가 바로 한국적인 범죄 영화의 프로토타입을 제안한 거 아닌가. 아, 이런 걸로 제 뇌피셜입니다. 아, 재밌네요. 재밌어요. 네. 예. 자, 타짜 하면요 빠질 수 없는 해시태그가 있습니다. 바로 명대사인데요. 이 두 분 MC님도 타짜의 명대사들 많이 기억하시죠? 쫄리면 뒤지시든가 이거. 잘하신다. 와. 연기하셔야겠는데? 이 패가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쫄리면 뒤지시던지. 네, 제가 타짜 명대사 퀴즈를 한번 내볼까 합니다. 네, 좋아요. 그럼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 그거구나. 되게 잘 맞추신다, 진짜. 이어 빈정상하면 죽든가. 이 제가 사고 파토인데 이거 돈 다시 빼시겠어요? 아니면 묻고 더블로 가시겠어요? 묻고 더블로 가. 네, 그럼 두 번째 사진 주시죠. 아, 너무 잘 알죠, 이거.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맞아요. 빨리 문 열어. 이거 왜 이래 새삼스럽게. 고발이 들어와서 그래. 며칠만 좀 들어왔다 와.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내가 어떻게 이대 들어가. 아니, 그래서 영화 속의 정마담은 진짜 이대를 나온 겁니까? 네, 김혜수 배우도 이제 영화가 이제 성공을 거두면서 주변의 지인들이 아 그럼 실제 영화 속 정마담이 이대를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라고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도 궁금해서 최동훈 감독에게 정마담은 이대를 나온 거냐라고 물었더니 이대를 입학한 것은 맞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졸업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 라고 이제 답을 하셨다고 하죠. 들어는 갔으나 졸업은 모르겠다. 도박에 빠진 거죠. 그렇죠. 네네. 진짜 딱이네요, 역할은 정말. 네, 그럼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그거 아닌가? 마지막 손모가지가 여기 아니에요? 예. 뭐 있다는 거에 내 손모가지 왼쪽 손모가지를 건다 그건가? 어떤 기술 이름이 나옵니다. 아, 이 턱선만 보여주고서는 그거 아니, 맞추라고. 윗장 말고 아, 아, 뭐지? 너 밑장? 밑장 빼. 아니, 그거 있잖아요. 이거 엄청 유명한 건데? 아, 밑장 까고. 이놈이 밑장. 밑장 첫 빼. 방부터 기술 이름. 밑장빼기야? 맞아, 밑장 빼기. 첫 방부터 밑장빼기야? 네, 동작 아닌데? 그만 밑장 빼기냐? 그래요. 이거 진짜 유명한 건데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네. 아귀한텐 밑에서 한 장, 정마담도 밑에서 한 장, 나 한 장. 아귀한텐 다시 밑에서 한 장. 이제 정마담에게 마지막 한 장. 오다그만 밑장빼기냐? 뭐야? 내 패하고 정마담 패를 밑에서 뺐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고 이 새끼야. 사실 그 김현석 배우는 이 타짜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 그 대중 깊숙이 들어온 배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타짜라는 작품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뭔가 이 아귀라고 하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음산한 기운과 카리스마가 영화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는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그만큼은 김현석 배우가 이 역할을 잘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김현석 배우는 충청도 출신이고 부산에서 자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하기 힘든데 네. 정말 이 작품을 위해서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이 아귀 캐릭터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구사해냈죠. 근데 정말 가난하게 죽고 싶어? 내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이름 한번 나볼티야?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행어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뭐지? 아수라 발발타? 맞아. 무슨 배를 잡고 싶니? 일땡이. 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발발타. 아니, 근데 저거는 원래 만화에도 있는 대사인가 아니면 아수라 말고. 최동훈 감독님이 그러니까. 만드신 네. 대사인가? 이 대사는 백윤식 배우가 실제로 만들어 온 애드립 대사라고 합니다. 이 영화가 진짜 감독뿐만 아니라 배우분들의 애정이 엄청 많이 담겼네요. 작업 과정에서도.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애드립을 굳이 할 필요 없는 그냥 네. 말없이 화투패를 섞기만 해도 되는데 뭔가 필요할 것 같아서 대사를 만들어 왔다고 하고요. 사실 최동훈 감독도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그 아수라 발발타라고 하는 이 어감이 뭔가 그 절대 고수만이 할 수 있는 대사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또 편경장이 혼이 담긴 구라라고 하는 대사를 치게 되는데 네. 사실 이 혼이 담긴 구라라고 하는 표현이 뭔가 그 최동원 감독님의 전체 그 영화 세계, 작품 세계를 요약하는 대사 같기도 해서 그 대사하고도 좀 잘 붙는 표현이어서 살렸다고 하죠. 내가 누구냐? 내가 화투고 화투가 나인 모라일체의 경지. 응? 혼이 담긴 구라. 응? 백윤식 배우가 이 손기술 장면을 찍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영화 속에서 이 마술처럼 보여주는 이 기술은요, 진짜 본인 손이었다고 해요.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연습을 하시고 자그마치 30테이크 만에 만들어낸 명장면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극중 캐릭터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만화 속 인물이 영화로 옮겨지면서 가장 다르게 표현된 캐릭터가 있죠. 바로 화투판을 설계하는 정마담입니다. 맞습니다. 만화에서 단순히 화투판의 설계자에 그쳤던 정마담이 영화에서 이 드라마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요 캐릭터로 바뀌었는데요. 네.
만화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섹시하면서도 돈에 대한 야망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캐릭터가 됐습니다. 나 건물 3개 담보로 잡을 테니까 한 30억만 더 빌려보자고. 어차피 건물 담보면 제가 한 50억은 해볼게요. 그래야 따시지 않겠어요? 그렇지. 영화 속 정말 매력적인 정마담과 관련된 재미있는 비하인드가 또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극 중에 고니가 이 정마담의 돈을 불태우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이 원래 계획된 장면이 아닌 가운데 이 최동원 감독이 이제 현장에서 만들어낸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그 정마담이 입고 있던 옷으로 이제 불을 이제 끄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막상 촬영에 들어가니까 불이 잘 꺼지지가 않아서 이 협찬받은 고가의 옷이 계속 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예. 근데 왠지 혜수 언니라면 쿨하게 결제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요? 예, 예상이 맞으시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반납을 걱정하고 있는 이제 스태프에게 김혜수 배우가 딱 한마디 했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죠. 내가 결제할게. 내가 사면 되지. 우와, 역시 내가 산다 그래. 고니 역의 조승우 배우 캐스팅에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동훈 감독이 조승우 배우를 섭외한 이유가 망가뜨려보고 싶다. 그래서라고 해요. 넌 나를 분명히 못 막을 거야. 캐릭터가 기레배. 저 그런 캐릭터 아니에요. 좀 더 좀 활달해 보면 어떨까? 고상한 그 격을 없애고 막 실없이 웃고 행동하는 인물이면 어떨까 하고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찌질했던 과거에서 능글맞은 꾼으로 변신해서 마지막엔 의리까지 아주 캐릭터의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대로는 못 가! 네, 감독에게 그 고니는 무조건 조승우 배우밖에 없다. 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만든 배우였고요. 그 새로운 이미지가 잘 맞을 것 같기도 했지만 원작의 표현대로 이렇게 탈이 좋아서 탈이 좋아서. 조승우 배우를 염두에 두셨다고 하고요. 건이 수배되나? 이 일에 고니까지 필요합니까? 탈이 좋잖아. 그런데 그 시나리오가 완성될 때까지는 조승우 배우에게 그런 얘기를 건네지를 못했고 다만 그 조승우 배우를 캐스팅하고 싶어서 그 당시 조승우 배우가 출연하고 있던 헤드윅 공연장에 가서 일단 눈도장을 찍고 쉴 때 뭐 하냐 이 타짜라고 하는 만화가 굉장히 재밌는데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계속 이 타짜 쪽으로 유도를 하셨다고 하죠. 재밌겠네. 자, 조승우 배우가 연기를 진짜 잘하긴 했죠. 영화 개봉 2년 뒤에도 군입대를 했을 때도 군대에서 이름 대신 곤이라고 불렸대요. 네, 또 꽤 많은 사람이 화투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그 타짜를 연기해야 하는 배우들은 물론이고요. 이 스태프들도 촬영 전에 전직 타짜에게 화투를 배웠다고 하는데요. 그 초반에 이제 고니가 이제 평경장의 집에서 제자로 이런저런 화투 기술을 배울 때 이 밑장 빼기가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때 이제 최동훈 감독님이 저렇게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생각이 몇 번 해봤는데 최동훈 감독님이 너무 잘하신 거죠. 감독님이 그렇죠. 그래서 그 장면의 대역 손 연기는 바로 최동훈 감독님이 밑장 빼기를 하는 손이라고 합니다. 와, 재밌다. 배가 있는 거지. 근데 원래 감독들이 손 대역을 많이 해요. 그래요? 아,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게 타짜의 슬로건하고 좀 맞잖아요, 약간. 눈보다 빠른 손놀림. 손은 눈보다 빠르다. 전 영화를 보면서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던 배우가 김윤석 배우였거든요. 맞아요. 아기의 첫 등장이 영화를 시작한 지 50여 분이나 지난 뒤에 나왔거든요. 너 화투 치다 직무서 날렸냐? 내기 할래. 내가 그거 못 자른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기의 그 카리스마, 이 존재감을 잊지를 못하잖아요. 아이고 아직까지 안 죽고 살아 있어. 김윤석 배우는요, 타짜 개봉 후에 자신의 인기를 뒤늦게 실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았냐? 바로 미니홈피로 알았대요. 어머. 미니홈피 아시죠? 뭐. 민용핀 알죠? 알죠, 네, 우리. 도토리 좀 모으고, 그죠, 네, 도토리. 음악 사고, 네. 야, 근데 아기가 미니홈피 하는 거 이모티콘이 뭘까 궁금하네요. 아기 와, 이모티콘. 방명록 확인하고, 네. 좋아요, 물결, 하트 막 이런 거 남기고. 그래서 뒤늦게 막 비공개로 전환할 정도 너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그때 인기를 실감하셨다고 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 당시에 김윤석 배우를 직접 만나서 타짜 이야기를 나눴다고 들었어요. 재밌었던 비하인드 없었나요? 김윤석 배우가 이 이후 작품인 도둑들에서는 김혜수 배우와
그러니까 연인처럼 또 맞아요. 출연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타짜 출연 때만 해도 이 김혜수 배우는 이 작품에 출연한 거의 모든 배우들에게 거의 하늘과도 같은 선배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런 점에서 이 아귀 캐릭터를 연기한 김윤석 배우도 계속 떨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바로 그 아귀가 정마담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면서 이렇게 희롱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네. 그 장면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 장면을 찍고 난 다음에 거의 뭐 3kg이 빠졌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셨나 보다. 수분이 증발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거의, 진짜. 그래서 더군다나 이 장면에서 그 마지막에 그 아귀가 허허허 하는 웃음소리가 엄청 있어요. 유명하잖아요. 예, 그 웃음소리가 다른 장면의 웃음소리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때 허허허 드디어 촬영이 끝났다 라는 식으로 약간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손이 거치네. 자, 이렇게 타짜는 조승우, 김혜수, 백윤식, 유해진 등 다양한 배우들이 매력적인 캐릭터로 변신해서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는데요. 명배우들의 호연과 명대사는 영화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기 만화를 영화로 만든 타짜. 최동훈 감독이 1년 동안 각색하면서 배경을 1990년대로 바꿨는데요. 영화의 흥행으로 최동훈 감독은 밑보감으로 거듭났고요. 코미디 영화 추석 불패 신화를 깨기도 했습니다. 영화 타짜 속 이건 몰랐지. 본의 역의 조승우 배우를 처음부터 생각했던 감독은 탈이 좋아 캐스팅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고니가 정마담의 돈을 불태우는 장면은 현장에서 추가된 장면인데요. 이때 불이 붙은 협찬옷은 김혜수 배우가 샀다고 하죠. 아기로 출연한 김윤석 배우는 영화 개봉 후 미니홈피로 자신의 인기를 체감했다고 합니다. 다음 리플레이할 영화는 뭘지 기대해보면서 비디오 리플레이!